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2-1-2 확률의 뜻에 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외 교습서를 열었고 거기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학원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다. 칠판이 사실은 흔들린다. 너의 마지막 수학. 여러분이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여기에서 고3까지의 수학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거예요. 확률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확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PA, 이게 이제 뭐냐면 사건 A의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이렇게 PA라고 표현합니다.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 그래서 P라는 약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사건의 명칭을 쓰는 거죠. 사건 B의 확률, 그럼 PB가 되겠죠. PA 사건 A의 확률.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죠. 표현을 놓고 본다면 아까 우리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했죠. 전체 사건을 S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그 사건의 원소 개수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사건 A의 경우의 수,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할 때 그때의 원소의 개수가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작아도 몇일까요? 확률은 아무리 작아도 0부터 시작하겠죠. 아무리 커봤자 얼마일까요? 무조건 벌어지는 사건이면 이 비율값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 이상 1 이하예요. A의 여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그러면 그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전체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1이 되겠죠. 거기에서 사건 A의 확률을 빼면 되겠군요.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정리해 놓고 가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구할 때처럼 수많은 유형들을 익히는 것이 우선이에요. 경우의 수만 구할 줄 알면 확률은 다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다 경우의 수이기 때문이죠. 자, 거기 바로 문제를 풀이하는 일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74페이지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일단 여러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첫 번째 주사위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가 6가지. 곱해서 36가지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처럼 두 눈의 수가 같은 확률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여기에서요.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지 봐야죠. 1, 1루 같은 경우, 2, 2루 같은 경우, 6, 6루 같은 경우. 그래서 6가지가 있는 거죠. 확률은요, 36분의 6 해서 6분의 1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거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두 눈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묻고 있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이미 구해놓은 36가지 재활용하면 되고요. 두 눈의 합이 8이다. 1, 7. 이건 불가능하죠. 주사위의 눈이니까. 2, 6, 3, 5, 6, 2까지. 이 앞수를 기준으로 세면은 2, 3, 4, 5, 6. 5가지네요. 5가지. 그러니까 그 확률은요, 제가 P라고 약자로 쓸게요.
전체 경우 36분의 5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 경우수를 정확하게 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완전 제곱수가 1일 경우, 그때는 이제 우리 여기서 1 곱하기 1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수는 4가 있죠. 2의 제곱 나오려면요. 1, 4와 2, 2와 4, 1이 있죠. 1, 4와 4, 1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전체 경우로 우리가 36가지로 봤잖아요. 자, 여기 이 6가지 서로 이 순서가 바뀐 게 다른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3의 제곱 9가 나오려면요. 1, 9는 불가능하죠. 3, 3밖에 안 나오죠. 4의 제곱 나오려면요. 이것도 4, 4밖에 없네요. 자, 5의 제곱 나오려면요. 이것도 5, 5밖에 없죠. 6의 제곱 나오려면요. 6의 제곱이 나오려면 이것도 6, 6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네요. 8가지니까 확률은 36분의 8, 4로 약분하면 9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에 1번. A, B, C, D, E, F. A, B, C, D, E, F가 있는데 일렬로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뭐 그 사건에 대해서 편의상 A라고 해볼게요. 사건 A. 이 A랑은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가 이웃하여 앉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거 잘하죠.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 A, B 자체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2팩토리얼도 곱해야 하죠.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은 6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 2팩토리얼. 5팩토리얼과 6팩토리얼 약분하면 6만 남죠?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 되겠군요. 두 번째, 컴퓨터. 네, 컴퓨터. C-O-M-P-U-T-E-R.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 일단 전체 사건 경우 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네요. 그럼 8팩토리얼이죠. 그 중에 C와 T 사이에 2 문자. 1번. 자, 이제 그러면 2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C, T, 그리고 땡땡, 그리고 총 문자가 몇 개였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네요. 그럼 밖에 이렇게 4개가 더 있겠죠. 참고로 여기엔 똑같은 문자가 한 개도 없어요. 같은 문자가 있는 수녀를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러면 C와 T 사이에 2개 문자가 와야 되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배열해야 되겠네요.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5덩어리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C와 T의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남은 5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이게 C와 T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이게 C와 T 사이에 오는 문자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였던 거죠. 문자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을 이제 계산하시면 확률은 8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6 곱하기 5 돼 있는 겁니다. 얘네 둘 약분하면은 8, 7, 6이죠. 약분하면 8, 7에 56분의 2, 5, 10 나오네요. 2를 약분하면 28분의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자, 뒤에 보시면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다른 영상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거 안에서 끝내보려고 해봐야 되겠네요.
미스테이크인데. 자, 거기 거기 이제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둘, 여학생 다섯. 이게 지금 실은 다 경우의 수 구하는 거죠. 남학생 둘, 여학생 다섯이 있는데, 원탁에 둘러왔는데요. 원탁에 둘러앉는다고 합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탁에 앉을 확률. 전체 사건 경우수 구해야죠. 하나, 둘, 셋, 넷, 7명이잖아. 7명을 원탁에 배열하니까 7팩토리얼을 7로 나눠서 6팩토리얼 된 거죠. 이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한 덩어리, 여기 5덩어리니까 총 이제 6덩어리를 원탁에 배열하는 거죠. 회전 때문에 같게 판단되는 게 6가지 있었겠죠. 이렇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배열을 한 다음에 큰 덩어리의 배열을 원탁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짜잘한 것들, 남자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를 곱해줘야 되겠죠. 2팩토리얼. 5팩 곱하기 2팩이란 말입니다. 계산하면 6팩분의 5팩 곱하기 2팩이니까 약분하면 6분의 2, 답은 3분의 1 되겠죠.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거 보시면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6명의 가족이 그럼 자식이 뭐 A, B, C, D가 있나 봐요. 이렇게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결국 6명이 앉는 거니까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눠서 5팩토리얼 되겠죠. 그 중에 자,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다. 사건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모님이 앉는 거예요. 그럼 먼저 부모님을 원탁에 배열을 해야 되겠죠. 두 사람을 원탁에 배열을 하는데 회전 때문에 같게 판단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자리에 A, B, C, D를 끼워 넣어야죠. 이때 부모님을 여기다 배열하면서 원탁의 성질을 적용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원탁은 회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앉는 경우 수는 그냥 4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이게 1이니까 결과적으로 4팩토리얼 된 거죠. 그러면 확률은요. 5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이니까 5분의 1이 나오게 됐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입니다. 필수 예제 6번 보시면 1, 2, 3, 4, 5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4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4자리 정수 만들 때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짝수가 되려면 일단 전체 경우수를 봐야죠. 1000의 자리에 5개 중에 하나 오고요. 100의 자리에도 5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10의 자리에도 1의 자리에도. 그러니까 5의 4제곱이 전체 경수가 되겠습니다. 네, 중복을 허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짝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짝수라는 수의 특징을 봐야죠. 땡땡땡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죠. 2로 끝나거나 땡땡땡 4로 끝나거나. 그러면 이 경우는요. 여기에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죠. 여기도 5가지. 이 경우가 5의 세제곱. 이 경우도 5의 세제곱. 둘을 더하니까 5의 세제곱이 2개 있는 거네요. 그래서 확률을 구하시면 5의 4제곱분의 2 곱하기 5의 세제곱 되니까 약분되고 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필수 예제 7번 7개의 문자 아보카도. 자, A, V, O, C, A, D, O 아보카도를 1년을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해라 얘기했어요. 모음끼리 이웃한데요. 일단 계속 하는 거예요. 전체 경우수를 구해야죠.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를 나열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같은 문자가 있어요. A가 1개, 2개 있고요. 이거 이제 D죠.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에 O가 1개, 2개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같은 문자는 없네요. 그러면 A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O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 되겠군요.
계산하면 이제 7, 6, 5, 4, 3, 2, 1을 2, 2로 나눈 거니까 지우고 여기 2 되면 10, 30 곱하기 42 곱하기 30이니까 3, 2, 6, 3, 4, 12, 1260까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였냐면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대요. 이 A랑 A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을 A라고 칭한 것 뿐입니다. 자,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다. 그럼 이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대상들만 해요. 응?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 모음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한 덩어리, 둘, 셋, 네 덩어리를 배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음끼리 말이에요. 얘네들끼리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가 자, 저 네 개끼리 나열되는 건데 그 중에 똑같은 게 두 개 있었던 거죠. 그래서 4 팩토리얼 곱하기 4, 32 나누기 2니까 6 된 겁니다. 4 팩토리얼입니다. 계산하면 이제 4 팩토리얼이 1, 2, 3, 6, 4, 24 이게 144거든요. 그러면 1260분의 144가 확률인 거죠. 6으로 약분하면 210분의 24. 아이고, 약분이 또 되네요. 약분이 3으로 되나? 3으로 약분하면은 6으로 또 되나? 6으로 또 되네. 6으로 또 하면은 6, 3, 18, 6, 5, 30, 6으로 나누면 3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다 맞나? 네. 다음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이에요. 자, 흰 공이 3개. 그리고 검은 공이 2개. 그리고 초록 공이 5개가 들어있대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여러분, 이게 공을 동시에 꺼냈잖아요. 그러면 꺼낸 이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합을 써도 돼요. 네, 조합으로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꺼낼 때, 자,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온다. 여기에서 4개를 꺼낸대요. 유식하게 추출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4개가 모두 초록공이다. 4개 다 초록공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 구해야죠. 사실 3개, 2개, 5개, 10개네요. 10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예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동시에 4개를 빡 뽑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10, 9, 8, 7을 4, 3, 2, 1로 나누잖아요. 4, 2, 8 지우고 210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 중에 초록색 공만 4개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4개가 여기 5개 중에 나온 거예요. 5C4. 그래서 5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말이죠. 확률은 210분의 5, 5로 약분하면요. 42분의 1 된 거죠. 제가 여기 왼쪽 좀 지울게요. 그렇구나. 제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이건 영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돌려보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거,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러진 않을게요.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알맞은 빠르기로 할게요. 근데 오늘은 요걸 한 큐에 끊으려다 보니까. 자, 두 번째 볼까요? 흰 공이 2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거 재활용해도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210까지예요. 10개 중에 4개 뽑는 거니까. 근데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그 2개는 여기 흰 거에서 나온 거죠. 저 3개 중에서 나온 거고. 검은 거 2개. 2개는 요 검은 거 2개에서 나온 거예요. 2C. 둘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야죠. 얘도 나오고 얘도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 됐습니다. 이게 3 곱하기 1이니까요. 그럼 확률은요? 210분의 3. 약분도 잘 되네요. 답은 70분의 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흰 공이 2개 나온다. 자, 흰 공이 2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이 중에 4개를 뽑는데 흰 공이 2개다. 그럼 나머지 2개는요? 아무렇게나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흰 공이 2개 나오기만 하면 돼. 나머지 2개는 검은 거 2개 나오건 초록 거 2개 나오건 검은 초록 섞이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재활용해서 210까지 쓰고요. 자 흰 공이 2개 나온다. 일단 요 3개 중에서 2개가 뽑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7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 뽑히면 되는 거예요. 7C2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3이고요. 7C2가 2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3입니다. 확률은요. 210분의 63이 되겠죠. 7로 약분하면 아니면 21로 약분되네요. 그럼 10분의 3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필수 예제 9번. 요거 좀 할 말이 있어요. 필수 예제 9번. 중복조합을 쓰고 있죠. 사실 여러분이 확률을 계산할 때 중복조합을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지웁니다. 여기 중복조합 쓰는 걸 문제를 넣었을까? 잘 안 나올 텐데 중복조합 쓰는 건. 자, 필수 예제 9번이에요. 자, 프리지아 9번의 1번 프리지아 그리고 장미 그리고 수선화 그리고 튤립 이렇게 4개의 꽃을 판매하는 꽃집이 있대요.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꽃 5송이를 구매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가 원하는 풀이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고른다면서요. 그럼 4개 중에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고른 이 경우란 얘기죠. 4H5. 그러면 8C5니까 8C3이랑 똑같아서 876을 3, 2, 1로 나눠서 56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사건. 자, 수선화가 딱 2개 나온대요. 5송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3송이만 더 사면 되죠. 그 3송이는 얘네들 중에서 사겠죠.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 그래서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C3 하면은 5C2랑 똑같으니까 10이에요. 그래서 답은 56분의 10이다 이건데요. 약분하니까 28분의 5가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답이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각각의 5송이 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송이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말이죠. 프리지아가 10송이 있고 장미가 6송이 있고 수선화가 5송이 있고 튤립이 7송이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냥 이 각각이 5송이 이상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프리지아나 장미나 얘네들을 선택할 확률이 실은 다 다른 거죠. 5송이 이상씩은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중복으로 뽑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걸 다 배제하고 내가 무작위로 뽑는다. 그러면 얘를 뽑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개수가 많으니까. 여긴 그런 걸 배제했다는 얘기죠. 그냥 여러 개가 있다. 그 얘네들을 뽑을 확률이 다 똑같다. 라고 여기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어디에 뭐 자판기 버튼이 있다 이거죠. 프랑스란다. 프리지아 버튼, 장미 버튼, 수선화 버튼, 튤립 버튼이 있어서 이게 각각 몇 송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르면 나온다. 그런다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볼 때는 각각의 송이의 수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들을 고를 확률이 실은 달라요.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 5송이 고른다? 사실 이제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았겠죠. 너무 복잡해질 테니까. 왜냐하면 5송이 고를 때 각각의 패턴별로 확률이 다 다르니까. 얘 2개,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일 확률과 이거 하나에 2개, 하나일 확률이 다 다르니까. 이거 하나에 하나, 이거 하나, 둘 이런 확률이 또 다르니까.
이게 두 개 나올 확률은 10시 2지만 10이 두 개 나올 경우는 이게 두 개 나올 경우는 7시 2구.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패턴마다 확률을 다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설정이 있었다라면. 근데 얘는 이제 중복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뿐인데 사실 중복 조합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확률 구하는 그 경수 계산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여러 개 이제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면은 나오는 패턴마다 확률을 다 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 각각의 이 개수가 완전 똑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른다고 할 때 그리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만약에 다 5송이씩 있었다고 하더라도 프리지아 3개 장미 2개 뽑은 거랑 프리지아 3개의 장미 하나에 수선 하나 뽑은 거랑 확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경수 계산하면 이거는 5C3 곱하기 이거는 5C2예요. 이거는 5C3 곱하기 5C1 곱하기 5C1이라고요. 경수가 다르다고요. 때문에 이런 식의 확률 구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린 거죠. 이건 뭔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각에서 여기 이 각각의 개수가 어떤지에 대한 어떤 설정을 다 배제하고 이런 풀이를 했어요. 일단 문제집이 있으니까 풀어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자, 500원짜리 동전이 8개가 있대요. 500원짜리 동전이 8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이 있대요. 저금통이 A 저금통, B 저금통, C 저금통이 있대요. 제가 A, B, C라고 이름 붙였어요.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요, 500원짜리 동전은 서로 구분짓지 않는데요. 여기 8개를 넣는 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 이 3개를 8번 선택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2개 하나? 그럼 A가 5번, B가 2번, C가 1번 선택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셋 중에 중복 허용으로 3개를 8번 선택하는 경우수가 전체의 경우의 수였을 것이다. 10시 8이다. 10시 2랑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45다. 전체 경우수가. 그 중에 얘네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동전을. 그러면 하나씩 확보해 놓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씩 넣어요. 네, 하나 넣어.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동전이? 5개 남았죠? 그 5개 동전은 아무렇게나 넣는 거죠. 아무렇게나라는 건 여기 이제 선택을 하지 않는 저금통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중복조합을 쓸 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0의 개념이잖아요. 선택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야 하죠. 하나 이상씩 넣는다, 적어도 하나 이상씩이다 그러면 0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확보되어야 하는 개수를 일단 배당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마음대로 배정하면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죠. 하나 이상씩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넣어요. 그럼 이제 5개의 500원이 남았죠. 그걸 마음대로 넣는 거니까 3H5가 되는 거죠. 7C5, 7C2랑 똑같으니까 21 돼 있고요. 확률은 45분의 21, 3으로 약분하면 15분의 7 되겠습니다. 15분의 7 되겠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까? 요건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될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네, A, B, C가 있을 때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이건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니까. 네. 여기서처럼 이 각각의 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걸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저금통을 말 그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확률 계산이 가능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이에요. 보시면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여기서 2개를 추출한대요. 해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대요.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게 3번 중 1번이었다. 그랬을 때 흰 공이 몇 개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꼭 한 번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주사위를 6,000번 던지면 1이 1,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네, 제 얘기 뭐냐면 이런 실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하는 확률과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으면서 보게 되는 통계적 확률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시행 횟수를 아주 많이 늘리면, 많이 반복하면 그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흰 공의 개수 물어봤죠? 흰 공을 제가 여기에서 X개라고 해볼게요. X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 10-X개가 됐겠죠. 전체 합쳐서 10개니까. 이때 이 10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게 2개가 다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3번 중에 1번이었대요. 엄청 많이 반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이 통계적 확률이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일치할 거란 말이죠.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이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인 3분의 1과 같다라고 주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하려면요 10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죠. 근데 그 2개가 다 이 흰공 x개에서 나온 거죠. 19 이게 45고요. 이거는 2 곱하기 1을 x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눈 거죠. 사실 그러고 보면 이 분모도요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잖아요. 이거 지워버리면 분모는 10 곱하기 9 90분의 x 곱하기 x 빼기 1. 근데 그게 뭐라고요? 3분의 1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다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3분의 1 나오려면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30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수가 아니라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요. x와 x-1. 뭘 연속으로 곱하면 30이 나옵니까? 네, 6 곱하기 5면 30이 나오죠? 그래서 x는 6이다. 자, 답은 6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를 많이 늘리면,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